저는 최은숙입니다. 올해 56이 됐죠. 벌써 20년 넘게 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국물 우려내고, 반찬 준비하고, 하루 종일 뜨거운 가스레인지 앞에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딸 지연이를 어렸을 때부터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은 지연이가 5살 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저 혼자 딸아이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죠. 손님들이 와서 맛있다고 하면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딸의 학원비를 내고 옷 사주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말했어요. 은숙이 참 고생 많이 했네. 딸 하나 정말 잘 키웠어. 그런 소리 들으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지만 딸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기 시작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와서도 휴대폰만 보고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도 엄마, 요즘은 이런 음식 안 먹어. 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죠. 어느 날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연아, 혹시 엄마가 너한테 뭐 잘못한 게 있니? 그때 딸이 한 말이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어요. 엄마는 틀린 게 아니야. 그냥 시대가 다른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평생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시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멀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어요. 딸이 결혼할 때 보탬이 되라고 말이죠.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일 때마다 혼자 웃곤 했어요. 내 가게는 너 결혼할 때 보탬이 되라고 남겨두는 거야. 딸에게 이 말을 했을 땐 지연이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감동한 기색도 없고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더라고요. 밤늦게 식당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요. 지연이는 제 딸이니까, 저는 엄마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이가 30살이 되던 해 드디어 결혼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대방은 박준호라는 4살 많은 남자였어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순박하고 착해 보였거든요. 딸 지연이가 준호와의 결혼 준비를 할 때 저는 정말 열심히 도왔습니다. 식당 일이 바빠도 시간을 내서 함께 혼수 장만하러 다니고 청첩장 돌리는 것도 도왔죠. 결혼식 날 지연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신혼집이었습니다. 지연이와 준호가 원하는 아파트는 전세금이 너무 비쌌어요. 둘이 벌어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엄마, 우리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가게와 집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았어요. 평생 모은 돈과 담보대출로 딸의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말이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딸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제 의견을 들어주곤 했는데 이제는 뭔가 결정할 때마다 준호와 먼저 상의했어요. 엄마, 우리는 젊은 부부니까 우리 방식대로 살고 싶어. 엄마는 식당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신혼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은 점점 더 저와 멀어져 갔습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집에도 잘 오지 않았어요.
오더라도 준호와 함께 와서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금방 돌아갔죠.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딸이 독립한 건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서운할까?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딸한테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결혼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진짜가 시작됐습니다. 지연이와 준호가 가끔 제 집에 들릴 때마다 저는 정성껏 음식을 차려줬어요. 딸이 좋아하던 음식들, 사위가 맛있다고 했던 음식들을 미리 준비해뒀죠. 하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 차리지 마. 우리 이제 이런 음식 잘 안 먹어. 지연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위도 처음에는 맛있다고 잘 먹었는데 이제는 대충 젓가락질만 하고 휴대폰만 봤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장모님, 음식이 좀 촌스러워요. 요즘은 다들 간단하게 먹거든요. 사위가 한 말이었는데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사위니까, 딸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더 충격적인 건 딸이 한 말이었어요. 엄마 냄새 때문에 뱃속에 아기가 힘들어해. 음식 냄새가 너무 배어 있어.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는데 그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요리가, 제 냄새가 손녀에게 해롭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있는 집에서 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냄새까지 문제가 되다니. 거울을 보니 정말 늙어 보였어요. 손도 거칠고 옷도 낡았고 머리도 성성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를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몰래 적금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손녀 이름으로 말이죠. 매달 식당에서 번 돈 중에 일정 금액을 넣었어요. 옆집 반찬 가게를 하는 순자한테만 이야기했습니다. 순자야, 나 손녀 대학 가면 도움 주려고 적금 하나 더 만들었어. 순자가 말했어요. 은수가, 너 정말 착하다. 근데 지연이가 고마워하기나 할까? 그때는 순자 말이 좀 서운했어요. 제 딸인데 당연히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순자가 맞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이와 준호는 저를 점점 더 무시했습니다. 제가 조언을 하려고 하면 요즘 시대에는 그런 거 안 통해.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손녀가 보고 싶어서 자주 찾아가려고 했는데 지연이는 늘 바쁘다고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요즘 아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중에 연락할게. 그렇게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제가 해준 모든 것들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져 갔습니다. 손녀가 돌이 지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지연이도 준호도 별일 아닌 것처럼 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남편, 곧 다른 회사 구할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준호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안정적인 회사에만 다녔던 탓에 이직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었죠. 2달, 3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지연이의 계약직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와 전세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때부터 지연이가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자주 하고 집에도 가끔 들렀죠. 처음에는 딸이 다시 저를 찾아준다고 생각해서 기뻤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식당은 잘 되고 있어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엄마, 미안한 말인데. 아기 분유값이랑 기저귀 값이 좀 많이 들어서. 지연이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돈을 달라는 말이라는 걸. 얼마나 필요하니?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딸은 그제서야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딸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제 손녀인데 굶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지연이네는 받아가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뒤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자가 들려준 말이었습니다. 은수가. 지연이가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엄마는 늘 돈으로 훈계하려고 든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언제 돈으로 훈계를 했나요? 그냥 딸이 어려우니까 도와준 것뿐인데.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준호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면서 돈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당해졌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장모님,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비가 더 들어요. 더 달라는 말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식당 수입도 예전만 못한데 매달 지연이네 생활비까지 대주니까 제 생활이 팍팍해졌거든요. 하지만 손녀 생각에 참고 또 참았어요. 준호가 실직한 지 반년이 지났을 때 지연이가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지연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엄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게 있어. 지연이가 준호와 함께 앉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요즘 사업을 알아보고 있거든. 작은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좀 필요해. 그때까지는 그냥 사업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식당을 정리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 식당을 팔라는 얘기였거든요. 지연아, 이 식당이 뭔지 알고 하는 말이니?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사실 거예요? 이제 그냥 편하게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딸은 마치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저는 속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제 식당이 돈이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라는 거니? 제가 반문하자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은 저희가 모실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평생 혼자 힘들게 일해서 만든 터전을 그냥 내놓으라는 말이었거든요. 안 돼. 나는 이 식당을 포기할 수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을 때 딸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우리를 위해서라도 생각해 보셔야죠. 그날 밤 지연이와 준호는 화를 내면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식당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이기적인 걸까? 딸을 위해 식당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식당은 제 인생이고 제 존재 이유였거든요. 이걸 포기하면 저는 뭐가 되는 거죠? 며칠 후 순자가 찾아왔어요. 은수가. 지연이가 부동산 중개사랑 이야기하는 걸 봤어. 순자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내 가게 이야기였어? 그런 거 같던데. 은수가. 이거 심상치 않아. 너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제 허락도 없이 뭔가 할 리는 없을 텐데. 하지만 요즘 지연이를 보니 뭘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평소처럼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죠. 사장님,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이 건물 매매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매매를 의뢰한 적이 없는데 부동산에서 나왔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죄송한데 누가 의뢰를 했죠? 따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어머니 명의 건물이라서 직접 확인차 나왔어요. 그때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딸이 저 몰래 부동산과 접촉한 거였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부동산 중개인을 돌려보내고 나서 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너 부동산에 뭐라고 한 거니? 엄마, 그게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날 저녁 지연이와 준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둘 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전세금도 못 갚고 나와야 할지 몰라요. 지연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엄마 딸인 저랑 손녀까지 생각하면 그 순간 순자의 말이 생각났어요. 며칠 전에 해준 말이었죠. 은수가. 이건 너 인생 다 뺏기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순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제 인생을 통째로 빼앗기는 일이었어요. 안 돼. 나는 이 가게를 절대 팔지 않을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을 때 지연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우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네요? 아니야, 엄마는 늘 너희를 도와줬잖아. 그때 제가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손녀 명의로 만들어둔 적금 통장 말이에요. 그래,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해뒀는데 라고 저는 생각을 하며 딸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준비한 게 있어. 제가 방에서 적금 통장을 꺼내왔을 때 지연이와 준호의 표정이 궁금해졌어요. 이거 너희 딸 대학 가라고 매달 넣어둔 거야. 벌써 몇 년째 넣고 있어.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감동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날 밤 지연이와 준호는 싸늘한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또 혼자 남아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딸을 위해 평생 살아온 게 잘못된 걸까?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 순자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은수가. 큰일 났어. 지연이가 등기소에서 나오는 걸 봤어. 등기소에서 분명히 내 가게랑 집 서류 가지고 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제 몰래 뭔가 하려는 건 아니겠죠. 바로 다음 날 확인해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지연이가 제 인감을 위조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다행히 아직 등기 이전은 안 됐지만 며칠 후면 완료될 예정이었죠.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키운 딸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님, 제 딸이 허락 없이 건물을 팔려고 해요.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바로 고발하셔야 해요. 딸인데 어떻게 고발을 해요? 그래도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결국 저는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등기 이전을 중단시키고 위조된 계약서를 무효화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이와 준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둘 다 얼굴이 새파랗더라고요. 엄마,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지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랬잖아.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급한 상황이었다고요. 준호도 변명을 늘어놨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됐어.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믿을 수 없어. 그때 제가 손녀 명의 적금 통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것 봐. 엄마가 얼마나 너희를 생각했는지 알겠니?
매달 식당에서 번 돈을 모아서 손녀 대학 갈 때까지 모으려고 했어. 지연이와 준호는 그제서야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 평생 모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살겠어. 그날 밤 딸은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요. 지연이와 준호가 어머니를 속이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퍼진 거죠. 둘은 동네에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저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말이에요. 순자가 어느 날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은수가, 우리 같이 반찬 납품 사업해볼까? 너가 만드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잖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식당만 하다가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 해보자. 그렇게 저와 순자는 작은 반찬 납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처 사무실이나 작은 식당들에 반찬을 납품하는 일이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가게 반찬은 정말 다르네요. 집에서 먹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 제 요리를 인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거든요. 지연이와 준호는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끔 문자로 안부 인사만 하는 정도였죠. 저도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녀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혼자 제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이제 4살이 된 손녀가 뒤뚱뒤뚱 걸어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작은 아이만큼은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우리 공주님. 손녀는 제가 만들어준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순자와 함께 하는 사업도 점점 잘 되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요리를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없죠.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딸을 위해서만 살아왔구나. 정작 제 자신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해볼까 하며 설렙니다. 새로운 반찬 메뉴를 개발해 볼까? 순자와 어디 놀러 갈까? 그런 생각들을 하죠. 물론 딸이 원망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하려고 해요. 딸도 나름대로 힘든 상황이었겠죠. 언젠가는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가 와도 저는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으니까요. 어제는 순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은수가,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이제야 제 인생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국물을 우리고 반찬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마음가짐이 달라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이것이 제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인정받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들 말이에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도 당신만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다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둘 다 소중한 거라고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이기적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진짜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건 늦게라도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서로 응원하며 함께 이겨나가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늦게라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소개해드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